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전하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I'm Hero the Stadium 10주 연속 넷플릭스 대한민국 탑 10 순위를 차지했다.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 가수의 I'm Hero the Stadium 이게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참 넷플릭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기록들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임영웅 가수의 이 콘서트 가서 보신 분들이 승리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알다시피 지난 1월 31일 오전 12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부터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동시 공개가 되고 나서 압도적인 인기를 증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웅 가수가 가히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고 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도 인기 급상승 음악 1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으로 만들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드라마 시청률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팬인 영웅시대 분들이 본방사수를 하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 OST의 영광과 역사와 신화를 다시 한번 쓰게 만든다라는 거죠. 최근 임영웅님 말고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최근 미스터 트롯 3, 현역가왕 2, 제가 실제로 많이 리뷰를 해드리면서 새로운 가수들의 파워가 만만치 않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듯한 충격을 제가 요번에 또 한 번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영웅시대는 변치 않는 인기 파워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 효과를 벌써 톡톡히 보고 있다. 이미 흥행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이 등장한 드라마의 작가님의 인스타 계정이거든요. 들어가 보면 뭐 개인적인 이런 고양이랑 운동하는 모습도 있지만 최근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임영웅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드라마 작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프로듀싱, 작곡, 작사, 편곡, 가이드 보컬, 보컬 레코딩, 디렉팅 등을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임영웅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많은 프로듀싱을 참여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 함께 해주신 임영웅님 너무나도 멋있게 소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19일 토요일 첫 방송되는 JTBC 천국보다 아름다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작업에 함께 해주신 동료 작가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면에서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아니라 음악적인 작가로서의 활동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쭉 보면은 임영웅님이 참 소탈한 모습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제 예상입니다만 아마 여기는 물고기 뮤직 4호기에 있는 임영웅님의 녹음실이 아니었을까. 이 뭔가 굉장히 좀 유사한 인테리어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한지민 씨도 등장을 하고 김혜자 씨, 손석구 씨, 천호진 씨, 류덕환 씨 이름 대면 다 아는 쟁쟁한 드라마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안 그래도 대박 날 수밖에 없는 드라마인데 임영웅님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미 성공 신화를 또 한 번 만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 피해로 인한 사랑 기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 시민분들도 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 경북 영덕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산불 피해를 입었잖아요. 영덕 산불 긴급 모금에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7억 2,890만 원이라는 모금액이 금방 모였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경북 의성, 영덕 8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개설되자마자 이날 오전 11시까지 총 2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에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인들, 전 연예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기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영웅부터 이찬원, 변우석까지 팬덤을 잘 둔 스타들 이딴 선행에 훈훈함을 전달하고 있다. 자, 임영웅, 이찬원, 변우석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연예인들의 기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분들의 산불 기부가 저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부가 어느 순간 멈췄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임영웅 가수의 기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영웅시대 그 가수의 그 팬이었다. 산불 성금 6억 원을 기부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임영웅 가수가 최근 이 4억 원에 정말 통 큰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가수가 4억을 기부하면 보통 팬덤은 그의 절반 정도, 아니 10분의 1만 기부를 해도 대단한 기부잖아요. 와, 그런데 6억입니다. 6억. 가수보다 팬덤이 더 많이 기부를 했어요. 역대 수많은 팬덤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기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금액의 액수도 뭐 중요하다라면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부를 하는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쨌건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기부를 한 이들이 다름 아닌 바로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금이었다. 내용을 보니까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월 31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6억 912만 8,800원을 기부했다. 팬클럽 영웅시대는 지금까지 기부를 엄청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부 포털 사이트 해피비는 통해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모금을 진행했고, 이에 앞서 임영웅과 그의 소속사가 28일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4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후 팬들의 활발한 기부 참여가 이루어지며 6억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이로써 임영웅과 팬클럽 영웅시대가 이번 영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한 성금은 총 10억 원에 달합니다. 10억이 넘는 거죠. 이는 현재까지 기부된 산불 피해 지원 금액 중 팬덤 단위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기부가 된 거예요. 더불어서 이 기부에 참여한 영웅시대 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소방관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서 따뜻한 나눔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 팬클럽 영웅시대는요, 2020년 수해 지역 긴급 복구를 위한 기부를 시작으로 그 이후 사랑의 열매에 2022년 경북 산불 피해 지원에 기부를 했고, 23년도 집중호우 피해에 또 지원을 했고, 재난, 재해 상황마다 발빠르게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에 끊임없이 생필품 후원과 기부와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선도하는 대표 팬덤으로 자리매김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기부된 누적 금액만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정말 제대로 지금 집계되지 않은 기부금까지 다 합하면 30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기부를 통해서 임영웅 가수가 지금 산불 피해 금액만으로 기부가 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0억 원이란 얘기입니다. 10억 원. 이 말이 10억이지 여러분 10억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YTN에서는 아예 6억이 아니라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산불 피해에 10억 원 통 큰 기부를 했다. 가수와 팬의 산불 피해 기부 금액만 10억 원이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팬클럽 분들의 10억 통 큰 기부가 여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가수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에 위해 또 긴급 치료비를 지원했다. 대단하죠? 지금 보면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팬들의 힘이 2025년 3월 선한스타 가왕에 또다시 임영웅 가수의 이름을 올리면서 상금 200만 원을 획득했거든요. 이 20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 아이들을 위한 긴급 치료비를 위해 임영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한스타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보며 미션으로 응원을 하면은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인데 이때까지 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만 9,996만 원. 거의 1억 원입니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나눔과 선행을 실천해 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왔기 때문이란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임영웅 가수가 사실 무명 시절 때부터 연탄 나르기, 기부하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시대 분들이 기부 금액을 계속하여 키워나가면서 끊기지 않는 기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트롯 가수들이 존재합니다만 요즘 트롯 가수들 정말 멋지게 팬덤분들이 기부를 하고 자신의 가수를 응원하잖아요. 그 문화를 선도하고 스타트를 끊으면서 본격화하며 활성화를 시킨 게 저는 임영웅 가수의 팬덤인 영웅시대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미스터트롯 시즌1의 탑7 멤버들의 팬덤 분들도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는 트롯 가수들의 팬분들이 내 가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기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잘 돼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아이돌 팬덤에서도 그런 기부 활동, 팬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 이 트롯 가수계만큼 활발화되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응원하는 팬덤의 나이대 자체가 실버 세대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통 크게 기부를 하고 금액을 팍팍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임영웅 가수의 영웅시대 분들의 필두로 시작된 기부 문화가 트롯 가요계 전체로 저는 번져나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는요,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임영웅과 녹음하며 눈물 흘린 윤명선, 내 눈물을 비밀로 해달라. 보이실 겁니다. 윤명선 작곡가가 임영웅 가수와 아시다시피 인생 찬가 노래 때문에 함께 인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탁 쏟아져 나옵니다. 명곡 제조기로 불렸던 윤명선 작곡가가 인생 찬가 녹음 중에 충격받은 사연을 공개했었죠. 임영웅과의 작업 당시를 회상하며 한 번에 녹음이 끝났다. 녹음이 끝난 뒤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봤더니 눈물이었다. 남자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다니 임영웅님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이런 녹음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 이 윤명선 작곡가가 이 얘기를 한 게 예전이 아닙니다. 최근입니다. 최근에 현역가왕의 이 마스터로서도 지금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윤명선 작곡가가 웬만하면 칭찬을 안 해요. 결승전 때를 제외하고선 가수들에게 응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윤명선 작곡가가 임영웅 가수의 인생 찬가 녹음을 한 번에 했었고 내가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거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최근에 불후의 명곡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게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의 이 기부 리스트까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연예인을 향한 기부가 강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를 했는데도 악플을 맞고 기부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악플을 맞고 코요테 같은 경우도 멤버들과 함께 3천만 원을 냈는데 셋이서 그 돈밖에 안 냈냐? 라는 악플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 가수도 지금 기부를 했음에도 왜 그런 황당한 악플이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더불어서 임영웅의 작곡가 김종환 씨, 작곡가들이 막 너도 나도 나서서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가수의 이 바램을 편곡했었던 김종환 작곡가가 이 정동원 군에게 아시다시피 여백
이라는 노래가 선물처럼 됐지 않습니까? 이 김종환 작곡가와 함께 등장한 정동원 군이 뭐 알고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다가 중요한 건 이 지점입니다. 정동원 군이 이러한 말을 해요. 임영웅과 이웃 사촌이다. 수십억 대의 집을 대출 없이 구매했다. 질문을 받아요. 임영웅과 같은 집이라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동원 군에게 집은 어디냐?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임영웅과 함께 이웃 사촌으로 들었다. 대출 없이 샀냐? 대출 없이 샀다. 당시의 가격도 괜찮았고 20억대에 샀다고 기사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백 노래 역시 임영웅 가수와의 인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임영웅 가수의 타이틀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기사 내용도 정동원 군이 임영웅님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산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됐을 뿐이고 이 김종환 작곡가 역시 임영웅 가수 노래의 바램을 편곡했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단데 그럼에도 기사에서 왜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윤명선 작곡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만 봐도 이 동종업계에서 임영웅 가수를 지탄하기는커녕 극찬을 쏟아내는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임영웅 가수를 가리키는 팩트이자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 임영웅의 산불 피해 기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좀 있는데요. 우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임영웅 산불 피해 지원에 4억 원을 기부했다. 누적 기부 금액만 21억 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려 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에 이 기부한 연예인들의 기부 금액 단위 중에 가장 높은 축에 속하지 않나. 뭐 기업인들 이런 걸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4억 원이 기부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 누적 기부 금액만 21억 원입니다. 21억 원을 벌기도 힘든 마당에 21억 원을 기부를 했다. 와,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보면 31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 4억 원이 기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28일 날 기부가 됐어요. 근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비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기부 금액 내용을 살펴보니 임영웅이 3억 원을,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1억 원을 함께 보태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 활동과 복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영웅은 산불로 인해 일상을 잃고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탄소년단 역시 성금 2억 원을 쾌척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멤버들도 뭐 걸그룹들도 뭐 1억 또 누군 1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기부를 하는 연예인들에게 이상한 말이 돕니다. 그것밖에 기부 못해? 좀 더 하지? 황당하죠? 기부를 해도 힘든 시기에 연예인들의 기부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임영웅 가수의 이 4억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400만 원이면 어떻고 40만 원이면 어떻고 4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기부를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민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가수 역시 다르지 않아요. 4억 원이나 캐척했는데 수백억을 벌었는데 한 40억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억 단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단위로 기부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기부했다라고 말도 하지 마라 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그런 누리꾼들이 있습니다. 악플러들이죠. 자신들은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더불어서 임영웅 가수의 이 산불 기부 4억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거 기부하기 전까지 말이 많았습니다. 임영웅은 왜 기부 안 하냐? 산불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근데 어쩝니까? 기부를 했네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야, 뭐라고 비판받으니까 기부한 거 아니냐.
최근 임영웅 가수가 알다시피 세금 체납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5일 전쯤에. 근데 이 사태가 나서 요거 잠재우려고 기부한 거 아니냐? 요런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팩트를 한번 볼게요. 자, 임영웅 가수 언제 기부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지난 28일 날 기부가 됐다. 근데 이 기사 소식이 31일 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임영웅 가수가 세금 체납 업자고 기사가 쏟아졌던 게 3월 26일, 약 5일 전입니다. 3월 26일. 근데 임영웅 가수가 기부를 한 게 3월 28일입니다. 고작 이틀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자, 더불어서 황당한 건 이 세금 체납이 언제 됐던 겁니까? 이때 기사 내용을 보면 1월 13일 날 말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압류됐던 것도 작년 24년 10월 16일. 지금이 이제 4월 달이니까 몇 개월 전입니까? 한 8개월 전쯤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월 13일 날 말소 처리가 됐다라는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처리가 끝난 것이 몇 달 지난 뒤에 얘기를 뒤늦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황당한 건 임영웅 가수의 산불 피해 지원 금액이 28일 날 기부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 내용이 나온 것은 금요일 날 기부를 했음에도 29, 30, 31일 이 3일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사건은 한참 지났음에도 막 쏟아내는 언론사가 이 좋은 이야기는 천천히 뒤늦게 기사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더불어서 이 세금 체납 사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제가 팩트 자료를 가지고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임영웅 가수에 대한 좋은 기사 내용보다 이런 내용이 아직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산불 피해 기부금은 무려 수일 전에 했음에도 기사는 뒤늦게 나는 지금 이 언론의 착태. 최근 연예계에 시끄러운 소식이 있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게 참 정말 어떤 기자의 어떤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특히 더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 임영웅 가수가 이때까지 기부 금액이 21억 원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시면 미스터 트롯 때 받은 성금으로 30만 원짜리 200장의 수제 구두와 상품권을 기부. 첫 광고였던 광고 수익 전액 기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1억 기부. 모교 공로상 상금을 받은 것도 전액 기부. 그리고 포천시에 정기적으로 아이들 장학금도 기탁하고 있고 8월 24일 20년도에 팬클럽이 수재민 돕기를 위하여 8억 9,600만 원을 기부. 생일기념 2억 원 기부. KBS 단독쇼 억대 출연료 스탭들에게 기부. 2022년도 산불 피해 복구 1억 기부. 생일기념 또 2억 기부. 12월 23일 소외계층을 위해 3억 기부. 내성마비 축구팀의 최고급 축구와 지속기능, 또 지속기증, FC 서울 시축 거마비도 사양했고 생일기념 2억 원 기부, 수해복구 2억 기부, 독립영화 소풍의 OST 음원 수익 전액 기부, 5월달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또 2억 기부, 유소년 축구단과 장애인 축구단의 물품 지속 기증,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수익금이 12억 원 전액을 기부, 사랑의 열매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12월 달에 3억 기부, 거기에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왜 이 좋은 얘기들은 다 잊어버린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금액과 인명피해 구조, 사실 임영웅 가수뿐만이 아니라 특히 트롯 가수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하여 번져나가야 하는데 황당한 것은 그들에 대한 꼬투리와 사생활적인 부분들만 들춰내고 있다. 언론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비판받고 있는 아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죠 2023년, 2024년 총 3개월 차의 세금, 그리고 또 세금. 9월 달에 매입했으니 아마 3개월치에 대한 세금 고지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3번의 세금 요청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건보료냐? 지방세냐? 재산세냐? 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 재산세는요, 우선 일반 세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건보료는요,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일반 세금과 국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세가 밀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방세, 재산세, 여기에서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색을 해보면 임영웅 가수의 기사들 중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재산세를 체납했다. 보이시죠? 재산세 관련이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로 분류를 합니다. 재산세는요, 임영웅 가수가 51억 자택을 매입했잖아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 세금입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게 보통 부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렇게 잡히는데 보통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 관련이라고 한다면, 아, 임영웅 가수가 51억을 매입한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밀렸구나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영웅 가수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백억입니다. 최소 150억, 160억,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배당받는 금액까지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그 수백억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다? 아, 이건 문제가 커지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방세인지 재산세인지 얘기가 나눠지냐?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재산세가 같은 건가요? 지방세를 냈는데 재산세라고 용지가 왔어요. 라는 질문. 지방세와 재산세는 무슨 차이인가요? 재산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계좌에는 지방세 납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세라는 고지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 가수의 같은 경우 엄청난 수백억 수익에 대한 세금일 수 있는데 재산세라는 말까지 같이 기사에 났잖아요. 그럼 재산세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지방세라고 말이 나왔느냐? 재산세 납부 증명서는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지방세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냥 재산세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제가 2024년 재산세 6만원가량을 납부한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지서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답변에 그냥 체납세금 안 납하면 즉시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질문자도 난 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이제 알게 돼서 바로 내려고 한다. 자동차 압류 처리가 되어 있더라. 납부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거냐? 라는 질문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자, 임영웅 가수가 애시당초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안 낸 게 아니라 우편함 3층에 있어서 체납 확인을 못했다. 알고 나서 즉시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고지 납부를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건보료처럼 엄청나게 연락이 오거나 일반 재산세가 아니라 수백억의 소득에 대한 지방세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엄청난 연락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요. 난 내가 재산세 낸 줄 알았는데 까먹었네?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 가수가 지금 뭐 3개월이나 밀렸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9월 달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약 3개월치의 세금이 됐고 23년도 1년치 세금, 24년도 1년치 세금일 겁니다. 이게 약 1.5억 원 정도로 전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50억 원대로 거래된 아파트의 재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와 합산을 하여 평균 5천만 원대 정도의 세금이 1년 동안 부과가 됩니다. 46억 경우 6,157만 원이에요. 아마 임영웅 가수도 이래저래 이 세금을 체납한 것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1년마다 5천만 원의 세금이 책정되어 1.5억에서 2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51억 원을 현찰 매입했고 연간 수백억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2억 원이 없어서 돈을 못 낸다? 자, 그냥 수백억이 아니라 제가 그냥 130억 정도로 측정을 할게요. 130억에 2억이면 여러분이 130만 원의 돈이 수중에 있을 때 2만 원을 안 낸 겁니다. 여러분이 13,000원이 있는데 13,000원에서 200원을 안 낸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적은 돈인지를 알 수 있죠. 아까 앞에 보면 질문글에 뭐라 돼 있었죠? 6만 원 납부한 줄 알았는데 까먹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51억 중에서 연간 5천만 원이면요. 얼마입니까? 아마 이 재산세 1,500만 원 기준으로 잡아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수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임영웅 가수가 돈이 없어서 안 냈거나 연예인들 보니까 세금을 탈세를 해가지고 남는 돈 더 남겨 먹던데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여러분, 임영웅 가수가 낸 재산세 제가 볼 땐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억이 일반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연간 수백억을 벌어들이고 51억짜리 부동산을 현찰 주고 샀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돈을 아끼려고 2억 원을 밀렸겠습니까?